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88번째 이야기입니다. 학원들 홈페이지 보니까 어느덧 유예 3순환이 곧 시작되네요. 시험도 8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0번째 이야기에서는 유예 1기 막 시작할 때부터 세우면 좋은 계획을 공유했었고, 오늘은 유예생분들의 마지막 공부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점별로 하루 공부 시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약 90일 정도 남은 시점부터 10일 정도 남은 시점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일정입니다.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 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까지 좀 넉넉하게 공부했었습니다. 하루 중에 본 과목은 월, 화, 목, 금, 토에는 재무회계 또는 원가관리 연습서를 풀고 세법학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되 코어라고 하는 유은종 선생님의 집약된 요약서를 함께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은 벌써 코어와 같은 요약집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D-40까지는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 시점에 코어를 본 것은 실제 코어의 내용대로 암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이것만 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옮겨 적은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세무회계 연습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이나 외웠지만 까먹은 부분들을 워크북이라고 하는 교재에 정리를 하고 암기하면서 이론적인 것을 병행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회계학 일부 연습서를 푼 것은 똑같은데 오전 중 일부 시간을 빼서 시간을 재고 재무회계 모의고사집을 사서 풀었고 틀린 부분을 리뷰와 함께 보는 연습서에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똑같이 세법학 기본서와 코어를, 야간에는 세무회계와 워크북을 봤어요. 일요일에는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재무회계 모의고사를 시간제서 풀고 오후에는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관리회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전히 회계학 2부를 했고요.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핵심은 D-80 정도 되는 시점부터 회계학 1부부터 세법학까지 매일 모든 과목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짧게 자주 봄으로써 회독수를 높여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기본서 등으로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이번에는 월별 전체 계획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D-80부터 거의 막판까지 중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텐데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를 시작하면 10일 정도 보고 그게 끝나면 이어서 원가관리를 하고 원가관리가 10일 정도 해서 끝나면 또 재무회계를 보고 이런 식이었고요. 세법학은 1부와 2부 한 과목씩 묶어서 월, 수, 금,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일요일엔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서 내용을 마지막에 코어만 보기 위해서 옮기는 작업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 총 세법학 12세목 중 6묶음을 까먹지 않고 감을 유지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세무에게는 연습서를 한 보름 동안 1회독을 하고 중간에 일주일 정도는 연습서 없이 워크북을 정독하는 시간을 따로 빼기도 했습니다. 저희 공부 계획의 항상 핵심은 너무 바쁘고 조급해도 기본은 잃지 말자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심지어는 D-50일쯤이라도 기본기가 부족하고 자꾸 까먹는 게 생기면 꼭 일정 기간 빼서 워크북이든 본인이 정리해둔 이론서를 정독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를 회독수 높일 때마다 틀리거나 매번 깜빡하는 부분을 워크북에 정리하거나 표시해둬서 중요성을 강조해두면 워크북을 정독할 때 오히려 반대로 세무회계 문제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정표상 일별로 특정한 날은 지엽적인 것을 보거나 특정한 과목 등을 그 날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붙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회계 지분법이나 합병 같은 부분, 관리회계에서 맨 뒷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제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면 남들은 못 건드리는 문제일 테니까 어차피 다 모르는 문제일 때 끄적거릴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과목을 매일 보는 방식인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법학은 원래 1부와 2부 각 한 세목씩 묶어서 3일간 보던 것을 이틀 만에 보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세법학 1부와 2부를 3회독 정도 훑어보는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회계사 2차 시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급회계와 세무회계는 직접 회계사 시간과 동일하게 맞춰서 풀어봤습니다. 원가 관리는 풀지 않았고요. 아무리 바빠도 회계사 올해 기출문제는 꼭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면서 실제 시험 문제를 접할 기회이므로 지금까지 쌓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예요. 그리고 D-13일 정도에 역시나 한 3일 정도 잡아서 워크북을 보는 일정을 세웠고 D-10일부터 4일 동안은 세무회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하다고 앞서 매 회독 때마다 표시해둔 문제들을 풀었어요. 또한 이 기간 회계학 1부는 보시는 일정표와 같이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원가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했죠. 여기 적혀있는 ABC, CVP, 관련 원가 같은 챕터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주제이므로 열흘 남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잘 모르던 챕터인데 버리고 가지 뭐 할 주제가 아니어서 이 기간에 중급 회계에서 완벽하게 실력이 올라온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을 하느니 취약한 부분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월별 계획표 세부사항을 한번 보시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D-13일부터 D-6일 사이의 일별 공부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하는데 꽤 공격적이고도 파격적인 일정입니다. 하루 중 공부를 시작해서 오후 1시 반까지나 원가 관리에 투입합니다. 저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크게 실력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과목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반부터 밤 8시까지는 세법학을 일정대로 투입했고요. 밤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세법학에서 개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또 해줬습니다. 이 두 세목의 공통점은 단순 암기 세목이어서 별도로 시간을 빼서 무조건 암기만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밤 9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세무회계를 풀고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1시간만 재무회계를 풀었습니다. 이 시점에 저의 실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급회계와 세무회계는 더 보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덧붙여 이렇게 된 원동력을 설명드리면 회계학 1부와 2부에서 고득점 받지 못하면 합격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유예기간 좀 느긋한 시점에 즉 D-30일이 되기 전까지는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무회계를 미친듯이 쏟아붓고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이론 공부를 같이 해줘서 기초를 다져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 이렇게 자신 있는 과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막판에 허겁지겁 내가 나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시간에 질질 끌려가다가 D-Day가 될 것입니다. D-5일과 D-4일의 일정과 D-3일, -2일의 일정도 같이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D-5일과 4일, 이 이틀의 계획에는 앞선 계획과 반대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시간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중요하면서 틀리지 않던 익숙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대량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반대로 원가관리의 점수 비중은 4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투입시간 비중을 낮췄고요. 즉, 앞선 D-13일에서 -6일 사이에 투입한 원가관리 공부 시간을 수험기간 마지막 투입하는 원가관리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에 집중력을 높였던 거예요. 그리고 D-3일과 -2일은 모든 과목을 비슷한 시간을 투입해서 다 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루 전날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싶으실 텐데요. 우선 다른 때와 달리 오전 6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11시까지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D-2일차에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고 D-1일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마지막 날 피곤하게 몸을 쓰고 밤에 잠을 잘 자고 D-Day를 맞이하기 위한 세심한 목적도 있었죠.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문제를 푸는 회계학 1부와 2부를, 오후엔 암기가 필요한 세법학을 봤습니다. 이 중 원가관리에서는 종합원가 챕터 문제를 풀어보고 별도 정리한 노트를 좀 봤었고, 세무회계는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퇴직소득세를 잠깐 봤고 워크북으로 이론 정리를 했어요. 세법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얇은 요약서에 판례라든가
단기간에 암기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놔서 코어만 봤고요. 시험 장소가 공고되면 그 이후에 공부가 좀 안 될 때 실제 시험날 뭘 가져가야 할지 보시는 것처럼 미리 적어놓고 시험 전날 챙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D-90일 정도부터 남은 3개월간 매월이 시작될 때 일정표 맨 위에 그 달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큰 틀에서 적어놓고 시간 날 때라든가 공부가 안 될 때 그렇게 정한 것들을 하고자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캡처해서 올렸으니 봐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언제 어느 때 접하실지 모르겠지만 D-80일부터 약 한 달 전 사이에 이 영상을 접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큰 목표는 막판 한 달 사이에 모든 과목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점과 회계학 고득점을 위해 지금 이 시점에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절대 시기적으로 조급한 시점이 아닙니다. 괜히 유해 3순환 들으면서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지 마세요. 그 문제들은 대단히 지엽적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연습서 있죠? 그것도 매 챕터별 앞부분에 배치되는 기본 수준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밖에 안 남았네 하고 문제 감을 익혀야겠다는 조급함으로 중심을 잃고서는 너무 문제풀이에 몰입하면서 정답 맞췄다고 자기 위안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막판에 응원하는 영상을 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88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